너무 좀 브랜드 하는 게 지겹기도 하고 나까지 팔아야 되나? 이 책도 팔아야 되고 나도 팔아야 되고 많은 내용을 갈아엎었어요. 오늘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키미님 왜 이렇게 어색해. 일단 키미님 저는 잘 알지만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민미에서 셀프 칭찬 일기 리추얼 메이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키미님 옛날에 일하면서 만났었잖아요. 브랜딩 쪽에 키미님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브랜딩 관련해서 되게 대표 책이 되기도 했고 쑥스러우실 것 같지만 제가 브랜드 마케팅도 하고 했으니까 너무 좀 브랜드 하는 게 지겹기도 하고 이제 개인 브랜딩까지 가니까 나까지 팔아야 되나? 책을 처음에 딱 발견했을 때 키미님이 쓴지 모르고 그냥 안 읽었어.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이게 피곤한 제목. 피곤하다.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읽게 됐고 근데 생각보다 나를 찾으라는 얘기에 되게 가깝고 오히려 되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던 거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를 팔아야 되고 막 개인 브랜딩 해야 되는 이 시대를 키미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목 얘기부터 하면은 제목에 브랜드 혹은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 피곤함을 한 번 돌파하고 나서 이걸 읽어야 사실은 이게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가깝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의 브랜드로 일단 들어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피곤하죠. 그래서 사실 불안해서 쓰기 시작한 책이거든요. 나를 증명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불안을 어떻게 돌파하지? 뭔진 모르겠지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에 그게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정체성을 되게 드러내고 있고 드러나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키미님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어릴 때부터 과연 이렇게 명확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남 눈치 되게 많이 보고 남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ING고 평생 그렇게 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SNS 시대에 살고 있는 이상 인스타 보면서도 매일 절망과 희망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원격 근무하고 집 밖에 나갈 일이 솔직히 없는 거야. SNS 보면은 사람들은 많이 나가 돌아다니고 나만 이런가? 나만 이렇게 집에 갇혀 있다가 이러다 도태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나는 직업이 브랜드 마케터인데 트렌드한 곳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내가 안 가보면은 사람들 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지금도 해요. 저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브런치 처음 합류했을 때 그때는 출판업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콘텐츠 업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냅다 인풋을 했어요. 동네 서점 같은 데 다 돌아다녀보고 출판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공부하고 인풋을 막 했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야. 아는 건 얻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뭔지 모르겠고 나는 인풋을 얻었으면 이거 일로 쏟아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아웃풋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끊었어요. 정리 안 된 채로 일단 이것저것 막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풋에 매진해. 그러고 나니까 또 인풋이 고픈 거예요. 나 책 쓰는 동안에 책은 내놨는데 난 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불안하다, 부럽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할 때 예전보다 좀 잡아주는 스스로에 대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성이라는 걸 계속 생각해요. 내 SNS 봐도 이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사네. 그래 보이잖아요. 아웃풋한 것만 보면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같잖아. 근데 나는 맨날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심지어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알아? 그렇게 바쁜 와중에 드라마까지 챙겨보다 대단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상대성이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저는 시간 관리 같은 걸 되게 약간 강박 있어요. 이제 회사 일도 하고 개인 활동도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서 밖에 나돌아다니는 시간이 이동하는 시간이나 막 이런 게 되게 아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을. 최면 거는 거죠. 지금 나는 나의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야. 내 시간을 쓰고 있는 나를 칭찬해. 밤에는 칭찬 일기 쓰는 거죠. 오, 잘했어. 이러면. 저도 키미님 볼 때 그 생각 했거든요. 책도 또 쓴다 그러고 막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또 보니까 막 드라마도 다 보고 있고 섬에도 갔다 오고 원래 저런 사람인가 했는데 되게 위안이 되네요. 저 에너지 레벨 되게 낮아요. 텐션 높을 때 그거 함축해갖고 남겨놓는 거지. 기록이. 나의 가장 좋은 에너지를. 결국 나다움에 대해서 아까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키미님의 나다움은 뭐예요? 신뢰받는 사람이고 싶어 한다. 누구에게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
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그냥 다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나만 알고 싶은 나도 있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도 있잖아요. 우린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브랜딩은 남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줬을 때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만 알고 싶은 나는 그 나만 알아도 돼.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를 내가 잘 디자인해서 꺼내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나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모아봐요. 걔네를 그룹핑한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랜더 세 글자를 뽑아낸 거예요. 누구한테 날 소개할 때는 브랜더라고 소개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 안에 숨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을 어떤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가. 언제까지나 회사 다닐지 모르겠고 근데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겠고 이걸 정하는 건 되게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멀리에 내가 목표하는 어떤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을 할 때도 마케터들은 뇌적인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상대방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아, 이 사람 진짜 멋있다라고 느끼는지. 멋있는 그런 점들을 하나씩 내가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 꼴라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의 롤모델들을 한 명만 삼는 게 아니라 다 붙여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키미님 리추얼 하는 방에서 여기 진짜 추한 클럽이다. 이렇게 나의 해방이지 드라마가 엄청 뜨면서 많은 리추얼들이 좀 응원하고 하긴 하지만 여기는 진짜 제대로 자기도 칭찬하지만 멤버들끼리도 막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키미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를 많이 칭찬하고 남들도 칭찬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책을 내고 난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이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더 잘 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자꾸 생겨서 오늘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잘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쉬었으면 쉰 만큼 그 다음날 더 잘 정진할 수 있는 건데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허비해버렸어. 저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일 자기 전에 짧게 오늘 뭐 했는지 이렇게 쭉쭉쭉 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쉰 나 칭찬해 라는 한 줄을 써봤어요. 저는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자기 전에 베개를 툭툭툭 치면서 오늘 나 진짜 푹 잔다 그랬더니 너무 꿀잠을 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상쾌한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리추얼이 정착이 됐어요. 자기한테 친절한 사람이 남한테 친절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실제로 칭찬하시고 난 뒤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점을 발견하는 힘이 좀 더 생기나요? 엄청 생겨요. 저는 칭찬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칭찬을 스스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한다라는 포인트를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스킬을 터득하잖아요. 남을 볼 때에도 좋은 점을 발견하는 거를 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게 돼요. 사람들이 키미님 칭찬해 놓은 걸 보면서 되게 사소한 거를 굉장히 큰 칭찬으로 변환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날은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업무량이.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때가 동계올림픽 할 때였거든요. 일단 피곤하니까 밥부터 먹고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 하면 동계올림픽 봤지. 그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야. 내가 오늘 만약에 야근을 해버렸으면 뻤을 거잖아. 나의 시간을 역사적인 한순간을 보는 데 썼다. 이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한 나를 칭찬해. 제가 키미님 인스타그램 볼 때마다 너무 예쁘게 챙겨 드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를 잘 챙기는 사람의 저는 가장 큰 특징이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의 끝판왕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을 잘 예쁘게 챙겨 드셨어요? 오래되긴 한 것 같아요. 20살부터 독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취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 독립이라 그래요. 1인 가구야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잘해 먹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집도 엉망이지만 먹는 것도 엉망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하면서 일어난다라던가 그런 효과들도 좀 있나요? 요리가 약간 저의 휴식 중에 하나예요. 저는 크게 몸의 휴식과 뇌의 휴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체적으로 지쳤을 때는 그냥 누워서 드라마 봐요. 근데 뇌의 휴식이 필요할 때는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뇌를 많이 쉬고 싶을 때는 칼질을 많이 해야 되는 요리 아니면 불 앞에 오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어니언 스프 같은 거 아무 생각도 없이 명상 같잖아. 맞아. 그 행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려 먹는 행위가 이때부터는 이제 나를 향한 응원이죠. 오늘 점심 오늘 저녁 하면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저는 그 요리해 먹는 걸 피드에 잘 안 올려요. 그게 나의 브랜딩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나로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김키미를 알고 온 사람들이 스토리를 보고 오늘 시리즈를 보면은 나를 잘 대접해주면서 사는 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어떤 하나의 종류일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것 같아. 지금 칭찬 메이트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
일단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에게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 저보다 메이트분들이 더 많은 응원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사실 제일 많이 듣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키미님 생각이 나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권고사직으로 일자리 잃었다. 다시 일자리 찾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뭐 했냐고 말하면 커리어가 없네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하고 좀 한심한 것 같다. 내가 지금 내가 작은 전보다 더 작아 보여서 싫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칭찬을 해보라고? 근데 이미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럴 때 이제 타인의 칭찬 하나를 받은 다음에 그걸 디딤 삼아서 자기 칭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허송세월이라고 말했지만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시간으로 어쨌든 쓴 거잖아요. 그게 저는 칭찬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간을 칭찬할 포인트를 찾아서 칭찬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온 궤적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점점점점점잖아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스토리텔링이고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인터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 스스로의 인연을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언행에서 그게 티가 나잖아요. 내가 그 인연을 당당하고 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난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강하게 믿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큰 회사 아니면 오래 다닌 회사를 골라야만 해 이런 이제 부담감이 크고 더 부담되잖아요. 여기에 잠깐 있다가 점프업 하면 돼, 이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채용에 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